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장 초반에 대략적으로 3%가량 주가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관점이 존재를 했었죠. 자, 이 부분이 이 8,300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정확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태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기가 지나면 이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무라 조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관련된 조선 업체죠. 일본 관련된 조선 업체가 1년 동안 대략적으로 6배가량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 영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 도쿄전력과도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이후에 분석을 한 뒤에 20% 이상 주가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조선소인 나무라 조선소와 또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트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 동안 6배 이상, 6배 가량 상승한 모습이고, 사실 2022년부터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죠. 이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 또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출 부분에서 조금 더 국내 조선사들이 이점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정부의 이 정책적인 이 흐름상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동향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라 조선소를 비교를 했을 때 나무라 조선소는 6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업황적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열려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유가도 24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었죠. 아마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구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 좋습니다. FLNG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 어느새 90달러의 유가가 근접을 했다. 그래서 100달러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러냐? 최근에 또 공격성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공급에 대한 차질이 반복이 되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FLNG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FLNG 같은 경우에 또 유가와 관련이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고체 탈환을 위한 마지막 과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강조드렸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인 9,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일본의 나무라 조선소였다. 나무라 조선소가 1년 동안 6배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업황세에서 절대 지지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슈만 나오게 되면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유가적인 측면 넘어가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사모펀드를 좀 중요하게 살펴보죠. 특히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업황의 강세 혹은 기업의 성장성이 강하거나 이 재료적인 부분에서 확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매집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때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수급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금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미국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인데, 왜 가져왔냐? 자, 바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이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공급에 대한 체제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조업 지수가 현재 50.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이 경기에 대한 확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이 좋으니까 기름이 더 많아지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부분은 유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상황도 보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5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확장, 자,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 당연히 원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 뭐 이스라엘의 폭격에 관련된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조선사들과도 다르게 더 강한 상승폭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조 성과지수도 제가 조선업 분석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24년 같은 경우에도 우상할 것으로 전망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전략 자체가 이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박만 선별 수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성과지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이 성과지수가 상승하면 이 조선업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비례성 관계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 성과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고 성과지수가 2023년부터 24년까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래서 도크가 꽉 찬 상태이다. 그래서 신규 선박보다는 이 중고 선박에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선가 지수도 상승한다. 사실은 이 중고 선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신조 선가 지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선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주를 투자할 때. 이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 국내 증시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이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이 수출성 기업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최근에 환율의 상승에 대한 이러한 방향성은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인데, 사실 24년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죠.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의 근본이 됩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도 하락한다. 후판 가격이 하락하면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결국에 이 주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업이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후판 물량이 증가를 했고, 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판을 싸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바로 철광석 가격입니다. 이렇게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했었던 그 철광석 가격 이 추이를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40%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하거나 조금 더 가격을 인하한 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기사가 다시 한번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볼티모어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게 그렇게 강한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다리 자체가 1977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전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선박의 충돌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을 보게 되면 운항을 한 항해사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선박을 만든 조선사에게 있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박을 잘 만들어서 이 다리가 무너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퀄리티 면에서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상 없었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8,65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8,300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이 종가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구간인 9,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어야 그 위로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 적정밸류를 다 알고 계시죠? 16,000원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 영업이 흑자 시기와 비교를 하고 이 발행 주식수와 또 비교를 해서 프리미엄을 주었죠. 그래서 16,000원 구간을 우리가 목표로 삼은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13,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최종 목표는 16,000원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 유무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13,000원 구간 또 16,000원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강한 상승세가 또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서 5월 7월 구간에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미국의 대선이 11월인데 이 전당대회 자체가 7월 8월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5월부터 어떤 정치 싸움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조선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5월 7월 구간에 후판 가격 협상 그리고 조선 반사 이익에 대한 이슈가 동시화되면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